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4일 제 140회 토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3분 마음 챙김 명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2023년 들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쓴다,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 이 중에서 우리가 자비, 자비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들어왔는데요.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자비심을 양성하는 거, 이게 수행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비심이야말로 어떤 덕목보다도 필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그 자비심을 양성하는 데서 핵심은 그 연결이고요. 연결이 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자비심의 근원, 그 따뜻한, 밝고 따뜻한 우리의 그 사랑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에너지가 흐를 수 있게 되죠. 연결. 그 연결을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동질성, 어떤 인간 실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까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누구나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깊이 음, 느끼게 되면 사람들과 연결감이 생기거든요. 동질감이 생기고요. 그 통할 때 내 안에 그 내면에 있는 저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올라오게 되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나 자신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는 자비 수행만큼 더 훌륭한 게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마중물 자비문구 수행을 해왔지요.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른 펌프도 마중물을 부어주고 펌프질을 몇 번 해주면 저 깊은 밑에서부터 그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밝고 건강한 자비의 그 따뜻한 에너지가 어, 말라 있더라도 그 마중물처럼 그 마중물 자비문구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걸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입에 단다는 것은 우리 뇌에 작용한다는 뜻이고 우리 마음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하면서 하심을 알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자비 문구로 넘어가요.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자연스럽게 자비 문구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그런 자비의 그 기원을 하다 보면 그 상대에게 필요한 자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비행 뭐 하겠냐고 뭐 말씀들 나눴고 그 자비행 수행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번 지난 한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비행을 하셨는지 혹은 어떤 소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중물 자비 문구가 그동안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마중물 자비 문구가 좀 문득 와닿으면서 이런 체험을 했다든지 또 이러한 나는 이런 방식의 자비 기원을 했다. 나는 이러한 자비행 요거 하나는 꾸준히 하고 있다. 어떤 분은 뭐 아침에 회사에 가서 동료들이 커피를 깨끗하게 잘 마실 수 있도록 그 커피 머신을 그 청소하는 그런 거를 행하신다고도 했었어요. 음, 아마 이슬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자비행을 꾸준히 하는지 혹은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도 하고 혹은 전화 받을 때 내가 받을 때만이라도 친절하게 받겠다든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친절하게 하겠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그 자비행 그것을 이제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먼저 한 1, 2분 정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그 하고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소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꼭 자비라고 이름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마음 수행을 하시면서 그 나눌 만한 게 있으면은 짧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오케이입니다.
윤 선생님 지난번하고 같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지 한번 이따가 음,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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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습니다. 네. 박 선생님 좋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날 네, 그렇죠. 네, 꾸준히 하시면 빨라집니다, 열정님. 네. 음, 좋아졌네요, 도서관님. 네, 훌륭합니다. 서로의 이런 사례들이 격려가 되지요. 네, 네,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박 선생님. 자신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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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이제 적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강조를 안 해서 그런가요? 지지난주에는 꼭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하시자 했더니 소감이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좀 강조를 드렸나요?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그래서 나름의 그 자비행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면 더욱 훌륭합니다. 윤 선생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는 생각보다 그동안에 네, 많은 일들을 겪고 있으니까 음, 그 함몰되지 않고 그래도 잘 음, 지켜나가는 힘이 그래도 생겨서 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남편하고 동생하고 서로 잘 적응을 못해서 음, 남편이 집에 있으면 동생이 왔다가 막 깜짝 놀라서 가버리고 음,
이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많고 또 기존의 그 남편에 대한 감정들이 제가 이렇게 좋은 태도를 못 가졌었어요. 네. 그랬는데 감정이 나빠도 음, 태도에까지 반응하지 않으려고 음, 제가 그거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속으로 음, 불쾌하더라도 말은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막 기분 나쁘지만 막 이렇게 말하면 싸울까 봐 안 했는데 이제는 감정하고 내 태도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음, 음,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제 마음이 음, 억지로 하지 않고 그걸 분리하니까 그냥 음,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뭐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전에는 감정하고 태도가 막 같이 뒤섞여 있으니까 뭘 안 하고 거부하고 이런 데가 많았어요. 미워하고. 근데 조금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좀 존중하는 면도 좀 생긴 거예요. 그래는 뭐, 남편분에 대해서요? 예, 뭐 왜 늦게 일어나, 왜 뭐 저렇게 게을러 막 이랬는데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겠구나. 자기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좀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간섭이나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뭐 동생도 역시 뭐 점점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제가 제 가까운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저는 서로 같이 돌보는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남동생 입장도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 큰 음. 누나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여동생, 지금 치매가 진행 중인 여동생분을 돌보는 얘기죠. 예, 그 남동생이 가까이 살아서 이제 그 동생이 저는 뭐 의지하고 그래도 많이 의논할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생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큰 누나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징징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것 음, 때문에 오랫동안 화가 났었는데 그 아이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고통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겠구나. 그 네. 덕분에 저의 고통이 나만의 고통인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거기서 다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미움이 확 올라왔을 때도 그래 너도 행복하고 싶겠구나. 너도 고통받고 싶지 않겠구나. 당신도 그렇겠구나. 하니까 제가 훨씬 좋아졌어요. 편안해진 거죠. 음,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음, 저를 좀 덜 괴롭히고 있어요. 네, 네, 훌륭합니다. 네. 그,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말은 저도 인터넷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젊은 학생들도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궁금했어요. 그 학생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쓰는지. 지금 오늘 그 윤 선생님이 이 문장의 바른 의미를 잘 나타내 주셨어요.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다가 되려면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은 있죠. 네. 쉽게 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내가 감정이 뭐 부정적인 게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두 번째 화살을 나한테 쏘게 만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그 하향고리로 가는 그런 일을 막자. 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문제는 how죠. how. 어떻게? 네. 감정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물론 아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다스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마음 수행의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 자기를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 기술이니까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음 챙김만이 이 마음 챙김만이
마음 챙김만이 자기 객관화의 기법은 아니죠. 이 긍정 심리의 많은 기법들이 자기 객관화를 갖고 옵니다. 특히 그 웰빙 인지적인 어떤 어 몰발의 4종 세트라든지 수용의 외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를 객관화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비기원, 자비기원 역시 그걸 도와주는데 특히 이 마중물 자비문구 지금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건데 마중물 자비문구가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주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만약에 마중물 자비 문구가 없었더라면 그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것도 훌륭한 웰빙인지 문장입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어떤 분한테는 그 웰빙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웰빙인지 문장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실천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 선생님처럼 음,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에서 걸으면서 뭐해요? 잡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면은 이 머리는 계속 잡생각을 해요. 근데 걸어가면서 앞에 오는 분들한테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또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앞서가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첫째, 잡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문장 자체가 주는 효과죠. 그 힘이죠. 내 마음이 그 다른 생각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그 동조하면서 저 사람들과 나와의 어떤 그 동질감, 깊은 동질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사람하고 해야 돼요. 남자분들이면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래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안 보이면 이제 그때는 아내도 이제 내가 퇴근길이다. 그러면 아내를 볼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그럼 걸어가면서 아내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아내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거를 되뇌는 겁니다. 또 이제 가면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아들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걸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직장 출근길이다. 그러면 뭐 김 부장님하고 사이 안 좋다 그러면 김 부장님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김 부장님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을 해도 좋죠.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길을 걸으면서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결국은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결국은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나도 결국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자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게 회복돼야 돼요. 이 가까운 사람하고 특히 어려운 이유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뭐 그 아내한테 뭐 운전 다른 사람은 가르쳐도 뭐 남 아내라든지 못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바라는 게 고통의 원인이죠. 예. 동기 상태 이론. 욕구가 없으면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론 욕구가 없으면 웰빙도 없지만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바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걸 돌아보게 되면 결국 다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 없기를 바라고 저 아내도 저 남편도 저 동생 남동생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근본적인 인간의 바람의 욕구의 튜닝이라고 할까요? 동조라고 할까요? 접속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오게 되면 통하는 느낌, 연결, 자비의 핵심이 연결이라고 그랬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은 이제 어떤 분노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에너지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인 왜 자기 객관화랑 연결되냐면, 왜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주냐면, 그전 같으면은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 이제 그게 행동으로 가게 되죠. 말로 가게 되고 그게 태도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도 이 거의 습관적으로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길 바라지, 이게 되면 남편을 바라볼 때도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의 지금 내 감정에 의해서만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마음 챙김이 이제 떨어져 보는 그 힘을 주는 것처럼, 마음 챙김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이런 마중물 잡이 문구를 통해서 자기가 이 상황에 딸려 들어가지 않고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하는 하실 때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맞아요. 꾸준히 지금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그 그, 마중물 잡이 문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 저는 뭐 길을 가면서 모르는 사람에겐 아직 잘 안 돼요. 음,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머 저 사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겠지,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겠지, 그런 마음은 아직 안 들어요. 나하고 음, 직접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는 음, 사람에게는 제 그 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 저 사람도 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저러는구나, 그런 이해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예, 아직 타인에게는, 모르는 사람에게 잘 안 돼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 마중물 문구는 사실은 자비 기원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성장하기를, 이런 거는 내가 자비 기원을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그 자비 기원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마중물 자비 문구는 뭐냐면 자비 기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예요. 내가 자비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 자비 문구는 내가 자비를 보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내기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인지적인 작업이에요. 인지적인 작업. 이렇게 이치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이치적으로. 저 사람, 저 사람, 걸어가는 저 사람, 행복하기를 바라겠지? 그렇게 해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겠지? 그래.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자비를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하는 말, 거예요. 이해.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 네.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하는 게 할 그러시구나. 필요가 네. 없잖아요, 그 괜찮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죠? 나하고 관계가 선생님, 있는 윤 사람, 선생님 길을 걸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서 걸으세요? 아, 이제 뭐, 나하고 뭐 마주쳤다든지, 뭐, 인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아, 저 사람도 고통이 없기를,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여쭤보는 게, 평소에, 그러니까 걸어 다니실 때에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아, 이렇게 걸어가니까 좋구나, 참 좋구나. 음, 혼자 다니는 시간을 전에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누굴 돌봐야 되니까 혼자 다니는 시간이 음.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어, 다닐 때는 굉장히 그게 기뻐요. 아, 이렇게 느슨하게 알겠습니다. 혼자서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갈 수 음. 있다는 자체가, 그 시간이 엄청 저는 기뻐서, 그냥 저가 기쁨에 취해서 남에게 이해할 마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해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명상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 명상에 쉰다. 근데 평소에 걸을 때 잡생각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이 주변의 감각에 가만히 문을 열게 되면 감각이 들어오니까 감각이 주는 행복감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네. 훌륭한 수행입니다.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윤 선생님은 좀 댁에 계실 시간이 많아지고, 왜냐면은 좀 자꾸 치매가 진행되는 여동생을 또 돌보는 게 있으니까요. 그분은 저기 뭐 데이케이 센터 같은데 안 가나요? 왜 선생님 댁으로 와요? 뭐 다른 아니, 얘기입니다만. 아침 6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와요. 음, 그래갖고 이제 아침을 먹고
아침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뒷산에 가서 새 모이를 주고 8시경에 보내요.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가 앞 와서, 시간에. 음, 예, 요양보호사가 10시부터 가서 1시까지 돌봐줘요. 음, 그러면 1시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또 아무 때나 집에 와서 뭐 음, 씻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또 음. 뭐 어디 뭐 가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많이 부담이 덜었어요. 네, 근데 잘 됐습니다. 데이케어에 가서 상담하니까 아직 거기 올 수준은 아니래요. 그래도 하루 3시간이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그 네, 네, 시간을 아주 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복지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라는 의미고. 예,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 걷는 시간 자체가 행복이죠. 마치 그 군대에 있는 그 사병이 그 휴가 나올 때의 기분 아니면은 뭐 예, 외박 나올 때의 기분 아마 그런 것을 아마 혼자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예, 네. 그 좋아요.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 길 가면서 뭐 하시나요? 왔다 갔다 출퇴근 장 보러 다니시고 왔다 갔다 할 땐 뭐 하시나요? 음, 그동안 배우신 게 있으시다면 이 명상 걷기 명상 좀 이것도 걷기 명상도 좀 집중형보다는 개방형으로 하세요. 뭐 남방 스님들처럼 뭐 든다 간다 간다 내려놓는다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실내에서 하실 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는 개방형 걷기 명상으로 하시게 되면 그 좋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이제 올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개방형 걷기 명상 오케이고요. 거기에 지금 요 긍정심리에 쓴다 중에 네, 마중물 잡이 문구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잡이 기온까지 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 잡생각을 안 하게 된다. 저는 이것만 꾸준히 해도 웬만한 우울증은 날 거다. 아주 심한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만 웬만한 우울증은 나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을 되먹이하고 있거든요. 우울한 사람은 걸으면서도 계속 우울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불안한 사람은 계속 불안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거죠. 네, 마중물 잡이 문구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을 같이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건 다행이죠.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원죄처럼 당하기도 하는데 우울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근데 이게 작기 때문에 오히려 잘 다룰 수가 있다. 매니지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중물 잡이 문구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런 우울이나 불안을 돌리지 않게 돼요. 혹은 분노를 돌리지 않게 돼요. 왜?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꾸준히 하시다 보면 첫째 그런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내가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문구가 주는 자체적인 긍정적 효과, 아, 더 깊은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무슨 뭐 논문 쓰고 뭐 하고 하다 보면요 놓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이제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가 있다, 무슨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다들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그쪽으로 마인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나도 결국 이 모든 게 다 뭐야? 저 사람 나 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야?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지. 그 근본적인 우리의 출발선, 우리 근본적인 욕구, 그걸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연결감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인들 굉장히 바빠요. 일하다 보면 그 일에만 매몰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환자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뭐 우울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는 생각에 빠져 있고 그렇진 않다고 해도 늘 어떤 일에 그 매몰돼 있다 보면 이런 그 건강한 마인드를 쓰지 못하게 돼요. 그 말하면 이제 일벌레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워킹 머신이 돼버리는 거죠. 일하는 기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틈날 때만이라도 왔다 갔다 걷는 시간만이라도 이 마중물 잡이 문구를 꾸준히 반복하시고 그러다 보면 잡이 문구로 가요.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건강하기를, 늘 마음이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와 지혜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오히려 설명이 더 많아서 죄송합니다. 윤 선생님 아주 좋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또 질문이 생겼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소감을 또 다시 또 마이크 켜고 나눠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그 큰 불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니 네. 동생이 저러고 막 20년 30년 살면 어떡하지?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하는 게 가장 큰 불안이었고, 음, 또 남편도 역시 아니 저렇게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많은데 이렇게 뭐 10년 20년 더 살아야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그게 제가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음, 매일 아침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나 아침에 깰 때 제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아, 음, 그래. 너는 이제 충분히 오랫동안 고통받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 이제, 너는 더 안 살아도 괜찮아. 그 제가 다시 저에게 한번요. 더 뭐라고요? 더 이제 안 살아도 괜찮아. 안 살아도 괜찮아? 예, 저한테. 너 이제 그만 살아도 괜찮아. 충분히 잘 살았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동안 기쁜 일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살아도 괜찮아. 그래갖고 저 자신에게 제가 죽음을 인정을 하니까 그 오. 사람들이 오래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자기 전에 그래 충분해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이제 그래 그래 고생했다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아, 근데 그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여지니까 네. 저 사람들이 오래 살거나 말거나 그건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음, 어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구나. 네. 이제는 뭐 어떻게 해도 좋다 이렇게 좀 음, 뭐 놔버린다고 할지 뭐 수용한다고 할지 뭐 음, 잘 모르겠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불안이 많이 가셔졌어요. 네. 훌륭합니다. 그 수행 중에 네. 그 묵상, 숙고 그런 그 긍정심리적 결국은 이 긍정심리의 수행으로 볼 때 어떤 죽음과 관련된 거, 죽음에 대한 묵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한 수행인데 선생님은 이미 그것을 완성한 것 같아요. 완성. 죽음에 대한 수행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 아무리 큰 고통, 아무리 큰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반대로 아무리 큰 권력도 아무리 큰 재산도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산도 죽음 앞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죽음 앞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됐다면 선생님처럼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그 선생님은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그냥 하산하세요. 하산하세요. 이거 뭐 완성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오늘 안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안 죽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네네. 왜 그거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 네가 금방 안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말하는구나. 음, 음, 그러나 한편 그런 생각이라도 선생님 전에도 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음, 죽음이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사이클 계속 듣고 뭐 계속 공부하면서 그게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래 네가 아직 뭐 죽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음, 거겠지라는
제 마음속에 음. 또 울림이 또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죽음에 대한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동생분에 대한 걱정도 그게 그렇게 태산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한 예,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무게가 되는 거죠. 예, 많이 남편분에 대한 가벼워졌어요. 걱정도 예, 마찬가지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때 덕분입니다. 김사과 씨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을 하는구나. 하하하 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정말 그 안 죽을 것처럼 잘못 생각하죠.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높은 권력, 엄청난 재산을 추구하고 또 반대로 또 뭐 근심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묵상만 잘 되고 죽음에 대한 받아들임만 잘 돼도 그 대단한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마중물 자비 문구까지 하시면서 그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이해심이 늘어나시고 이해심이 늘어나면 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자비가 가요. 분노가 가는 게 아니라 자비가 갑니다. 그리고 남동생에 대해서도 서운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도 그런 사례 많을걸요?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나도 힘든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같이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정말 서운하죠. 거기다가 뭐 말이라도 아이 누나 고생한다 하는 게 아니라 누나 가서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말하면은 염장 지르는 거죠. 네, 아마 이런 사례가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마중물 잡이 문구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폭넓게 남동생의 그 언행도 이제 포용할 정도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마중물 잡이 문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기본은 이제 선생님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수용이 된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저도 뭐 좀 상의 드릴 네, 게 네, 있는데요. 긍정희님. 네. 지금 창피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제가 한 2, 3일 전에 남편이랑 이제 저녁 때 막 티격태격 해가지고요.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남편도 행복하길 바라는구나. 뭐, 이제 음, 지금도 그거를 막 되뇌이고 있는데요. 근데 음, 그날 이제 계속 이제 집에서 누워있거나 TV만 보거나 그런 날이 많아서 거의 집콕 생활을 하고 있어서요, 남편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 모임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 이 옷도 음. 제가 미신 가서 이제 처음 만든 옷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훌륭해 이거 핀티를 보이는데요. 네. 만들어가지고 10시간 만에 어,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야, 지금, 예, 그래서 음, 저는 웰빙 나름대로 행동 이제, 잘하고 계시네요. 예, 음,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혼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커피숍 음, 가서 혼자 차 마시면서 이제 책 읽고, 이제 책이 음, 너무 안 들어와서. 근데 옆에는 보니까 이제 중년 남녀 같은 분이 데이트 중이고 음. 이쪽에는 아줌마들이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혼자 하고 영화도 혼자 봤어요, 며칠 전에. 네, 그리고 감자전도 가서 혼자 먹고 그 이제 남편이 네, 제가 가자 그러면 안 가니까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친구가 어, 온다던가 이러면은 뭐 신나서 다니고 얼마 전에도 남자, 이제 음, 예, 그리고 네, 네팔 여행도 남편이 이제 갔다 왔어요. 한 24일인가 친구들하고. 근데 오, 원래 저도 친구분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음, 여럿이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가기로 음, 했었는데, 저는 그 전날, 그 며칠 전부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음, 막 토하고 막 이래갖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다 이제 취소시키면서 또 남편이 또 화도 많이 나 있고, 음, 근데 이제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음, 그 일정이 네, 힘드니까 따라갈 수가 속상했겠네요. 없어서, 예,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남아 있었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근데 또 갔다 음, 와서는 또 계속 집에만 있고, 예, 도서관 모임도 나가다 안 나가다 이렇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밖으로 이제 불러서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우울증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같이 나가자는 게. 네, 근데, 음,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 뭐 다슬기집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먹었거든요. 갔더니 식당 안에 뭐 오전인데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산악회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다들 저렇게 어, 즐겁게 살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주변이 시골길이니까 좀 걷고 거기 무슨 이렇게
산 같은 게 있고 휴양림도 있고 근데 계곡이 있고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걷자고 해서 그 둘레를 걷고 저는 이제 또 산에도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거기도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주차장에서 있는다 그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 저 혼자 이렇게 막 네, 올라가는데 막 짜증 부리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음, 때는 그냥 음, 기다렸는데 그날은 막 한 30분도 안 음, 돼서 그러니까 근데 막 계곡에 눈도 아직도 있고 너무 멋있고 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계속 올라오라고 같이 걷자고 저가 또 한 두세 번 이제 전화를 했는데 막 싫다고 짜증 내면서 빨리 내려오라 그래서 아니 음, 나는 계속 갈 거라고 막 그러고서 그래서 어, 어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여기 입구까지 차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음, 본인이 발로 걸어갔으면 본인이 여기까지 와야지 왜 자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인제 또 서로 어제 그저께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게 자기가 그 산 입구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듣기로는 그 다슬기 집에 자기는 있으니까 거기까지 걸어오라는 소리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내려가면 힘든데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냐 그랬더니 음, 뭐 그러다가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서 아주 정중하게 음, 문자를 써서 "몸이 힘드시면 집에 가세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쫙 써 가지고 어, 보냈는데 예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 와 가지고 뭐 "간다." 어쩐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먼저 전화를 탁 끊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화가 났고요. 자기는 막 히말라야 같은 데 막 가는 사람이 이까짓 거 한 30분 거리도 안 해 주고 내가 음, 그동안 30년간 살아온 세월이 막 그런 거에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인제 저도 거기 인제 버스도 별로 없고 택시도 없는데 어쨌든 뭐 집 근처니까 '나는 찾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진짜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길 바라서 자꾸 막 내려오라고 하니까 저도 신경이 너무 쓰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날 한 2만 보 걸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한 10,000 보도 겨울 내내 못 음, 걸었는데 하여튼 내려와 가지고 막 가는데 그 다슬기집까지 제가 걸어갔어요 발이 안 아파서. 그래서 음, 갔는데 음, 가구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인제 집이 가까우니까 인제 교통편 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 때까지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그다음 날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음, 하루 종일 안 들어와요, 차를 갖고 네, 나가서. 그래서 저는 또 이 미싱 배우러 가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음,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더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인제 이게 또 남편하고 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인제 음, 그저께 저녁에 그러니까 인제 얘기 좀 하자고 막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그때 제가 좀 화가 나 있어서 저도 화났을 때는 남편과 대화를 안 해야지 하는 이제 규칙을 음, 제가 가지고는 있었는데 음, '아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너무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밤 10 시인가 11 시에 얘기 좀 하자고 막 네, 그래서 막 불을 제가 막 켜 놓고서 그랬더니 그 남편 얘기는 저도 인제 하여튼 결혼해서 나도 뭐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그치만 애 키우고 살림하고 이러니까 나는 뭘 배우러 갈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당신은 히말라야도 가면서 이거 산도 하나 같이 못 가 주냐.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여자들은 살림해 가면서 배울 거 다 배우는데 왜 그거 못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살지. 할 거 하고 살지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살림하고 다 하면서 딴 여자들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데 왜 그걸 해 놓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제 막내인데도 제가 제사도 다 지내고 그리고 나도 결혼 전에 이런 거 뭐 집안일 같은 거 안 하다 와 갖고 엄마가 공부만 하래서 살림하는 거 나 너무 힘들었고 음,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막 욕도 하면서 그 아니 왜 딴 여자들 다 하는데 자기가 뭐 할 거 못 배우고 음, 한 거를 그거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다 나왔는데 한 음, 하루 이틀 또 음,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인제 막 미용실 갔다가 또 이거 만들고 막 혼자 영화 보고 음,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음, 근데 이제 그 2, 3일 계속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남편이 말하면 한 달도 가요. 음, 그래서 이제 그냥 남자랑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하는 거는 이제 저 사람도 제가 또 옷을 막 사지 말랬는데 자꾸 사다 주니까 이제 세일하고 이런 거 사다 주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옷 사지 말라는데 왜 자꾸 사오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이제 도서관 강좌를 나가봐도 여자들이 다 스펙이 빵빵한 거예요. 퇴직을 했어도 전직 막 교장 선생님, 뭐 교사, 다 직업들이 다 괜찮고 뭐 하다못해 외제차라도 몰고 오고, 진짜 저처럼 주부로 있다가 나온 여자는 진짜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게 또 이제 뭐 배우고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집에서 방이나 닦고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이제 살림에 치여서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날 음, 우습게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맨날 했거든요. 근데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좋아하는 빵도 사다 놓고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또 보니까 빵이 없어져서 먹고 나갔나 보다 했는데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갇혀 있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산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는 옷차림이 아니에요. 선글라스에 막 마이에 막 구두까지 신고 나가더라고. 구두도. 어, 그래서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려다가 꼭 누구 만나러 가는 차림이라서 물어보려다가 안 음, 물어보고, 음, 어쨌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산에 가기 싫을 때 억지로 가자고 얘기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알았다고 뭐 그러더니 이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가고 나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제 퇴직도 하고, 이제 나이도 많고 지금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이제 산에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살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제 여자 남자들 막 이렇게 어울려서 차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수업 끝나면. 근데 저는 나가는데 남편은 안 나가요. 그 음, 모임에. 근데 이제 또 남편한테 이렇게 호감이 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막 이런 게 다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뭐 어울려서 얘기하고 에너지도 받고 그러는 것까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혼자 지금 생각이 아니 또 어떻게 여기에 저희가 이사 온 지 한 우리 10년 팀장님이 됐는데 전직이세요? 예? 음. 뭐 다른 분이 오 선생님 마이크 예. 켜졌습니다. 오 선생님 마이크 꺼주세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떤 여기서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때도 도서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를 혹시 만나러 가는 거면 어떡하지? 근데 뭐 저도 쿨하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거까지는 내가 이제 다 나이도 먹었는데 그런 거 음, 난 이제 생활에 활력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렇게 차리고 나가니까 아니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나랑은 같이 안 가주던 카페도 가고 산에도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혼자. 그리고 근데 그래 저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응? 막 그거를 하고 또 아까 윤 선생님 뭐 인제 그 죽음에 대한 생각 그거 저도 아침에 가끔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음, 많이 살았고 인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나도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가끔 해요. 그래서 지금 또 그걸로 생각을 하면 이 문제도 별거가 아닌 거죠. 그래 저 음,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음. 근데 지금 네. 답답하고 네, 지금 그래서 마음이 좀 선생님 예. 심란하시겠어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근데 네, 주변에서 인제 또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인제 또 외도하신 분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연세들이 많으셔서 근데 그게 한 네, 1년 반에서 2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네, 저도.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 기간 동안 알겠습니다. 지금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네, 좀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긍정희님, 네.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아니 그때 아파 가지고요. 막 토하고 음, 며칠 못 먹고 그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겨울 내내 또 그래요? 그렇고 해 가지고 침도 뭐, 맞고 제가 병원도 뵙기에는 다니고.
많이 날씬해 보이세요. 예, 살이 아파가지고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침도 아파서 오래 빠진 거예요? 맞고, 걷고 그러면서 빠진 게 아니라? 예, 걷지는 많이 못하고 겨울이라서요. 음, 그냥 네. 많이 아니, 아파갖고 요즘 뭐 미싱도 많이 배우러 다니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음, 그 살이 빠져서 오히려 좋긴 한데 하여튼 그것도 있어요. 음, 차라리 젊을 때 내가 이렇게 여행도 갔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가고 음, 남편 혼자 돌아다니고 네,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행 좀 따라가려 했더니 몸이 아파서 못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음, 억울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또 히말라야 갈 때 같이 못 가셔서 또 속상하시겠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예, 그래서 가서 근데 음, 출발 전에는 정말 가기 싫고 '아 동네 뒷산이나 돌면 너무 행복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 막상 가서 사진들 막 네,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 또래 그렇죠. 네. 여자분들이 인제 서울에서 교사인 분들 막 내려와서 그 히말라야 산 같이 막 등반했더라고요. 안나푸르나랑 막. 근데 나는 저 음, 여자들이랑 나이도 비슷한데 나는 왜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나 막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지금 근데 선생님 보면 음. 그 그때 얼마 전 좀 됐겠네요. 몇 달 전에 그 미싱 배우러 다니면서 웰빙 행동 시작하시고 네. 지금 옷도 이쁘게 해서 입고 계시고 또 도서관 모임도 나가고 그러신 거 보면 누구 못지않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 마인드에 마음에 뭐 여러 아들이 있고 그런데 조금 그 어두운 나가 하나 있는 거죠.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예. 아니 선생님 저도 마음에 뭐 그래서 미싱도 예. 배우고 뭐 도서관 다니고 뭐 이런 즐겁게 사는 나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두운 나가 하나 있어. 그래도 너무 그래서 외로워요. 보면 아 내가 공부를 예. 했으면 내가 박사도 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전업주부가 되고 이러나 남들은 다 회사에 가서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경력도 쌓고 뭐 공부를 해서 박사도 되고 그러는데 나는 이러고 있네 하는 이런 마인드가 하나 이런 마음 나가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선생님 그 도서관 모임 가실 때 걸어가시죠? 아주 차 타고 가시나요? 가까운데 막 음. 막 하 막 화장하고 한참 차리고 가느라고 맨날 5분 10 음. 분 지각해요. 근데 막 근데 엄청 제가 걸어가시죠? 막 차리고 가요. 예. 그냥 가지를 네. 못하고 네. 걸어가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인제 오늘 수업하고 그리고 인제 끝나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걸어가실 때 왔다 갔다 그 하실 때 수업에요. 걸을 때 네. 예. 그 저 도서관 수업에 갈 때 무슨 생각하면서 가세요? 이제 갈 때는 막 시간에 쫓겨서 바빠서 막 가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 긍정희 님 예. 그럼 자비분 이저 마중물 안 하셨네. 어떤 거요? 아 행복 마중물. 저 사람도 내가 예. 나처럼 행복하길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바라는구나. 예. 그건 혹은 이제 저 사람도 도서관 나처럼 행복하길 사람들 바라지. 보면서도 하고요. 그 음. 저에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 걸어가시면서 바쁘게만 그냥 가실 때 그 예. 마음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그 갈 걷는데 때 얼마나 걸려요? 거리가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그 도서관 그때 한 모임까지. 15 분, 10분 정도요. 근데 맨날 그럼 차를 10분 동안 타고 걸어가실 가서요. 때 선생님 예. 10분 동안 걸어가실 때 선생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요? 갈 때는 시간이 항상 쫓겨 가지고 예 막 시간 쫓긴 건 알겠는데요. 10분 예예. 동안 걸어가실 때 선생님 마음은 무엇이 들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냥 인제 배우러 가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들고. 예. 아무 생각 없어. 예. '좀 더 일찍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음. 뭐 이런 생각하고 뭐 그 내가 지금 예. 만나는 저 사람들은 뭐 교장 출신이고 뭐고 나만 못 배웠고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거기 갈 때도 안 하고 음, 끝나고 올 때도 안 하고 근데 음, 이렇게 혼자 외롭고 이럴 때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생각이 들죠. 그런 '아 생각이 들 여기'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내가 나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서 '저 사람들하고 음, 내가 어울리면 내가 저 사람들과 동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혼자 앉아서 그 생각을 그 돌리고 계세요.
선생님이 그 어떤 음. 생각을 돌리고 있냐는 거죠. 어떤 나를 마음사회 무대에 올려서 어떤 나를 마음사회 무대에 올려서 돌리고 활동하고 있냐는 거죠. 글쎄, 대답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해요. 예. 이 그 선생님 생각하고 음, 마음사회 이론 선생님 마음이 여러 나들이 산다는 거를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이제 마음 챙김하고 통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이 지금 올라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마음과 동일시 돼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냥 휘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을 때 그 생각에 말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음, 나는 뭐 전업주부고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은 뭐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뭐 박사고 음, 뭐 뭣도 했고 나는 이렇게 좀 모자라다 이런 생각하는 할 때 음. 그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나가 올라왔구나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거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무엇이요? 시대 무엇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무슨 박사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스펙이나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 그런 음, 거가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음,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해 음, 볼까? 모든 거 다 걸고 음, 해 볼까 했는데 음, 이제 그러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체력도 음,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태고 이제 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바른 길인가? 아니면은 그냥 허황된 제 그런 건가? 허영심인가? 음, 그렇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음, 지금의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네, 지금 모습으로도 자신 있게 그 사람들과 음, 어울리고 내가 혼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야 음.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지금. 몰발에 네, 한번 좀 더 해보세요. 선생님, 몰발해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박사가 되고 싶다. 그럼 선생님이 바라는 거잖아요. 응?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박사라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대학 있는 거에서 아니 제가 어느 대학 박사가 예, 아니라 예, 예. 무슨 공부를 해서 박사고 그럼 싶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냥 예를 들면 막연하네. 지금 여기 산업 디자인과 하고요. 어, 디자인하고 뭐 음, 이게 메이크업 하는 데도 있고 의상과는 있다가 음, 없어졌고요. 음. 그런 그거를 쪽으로요. 선생님이 그 내가 바라는 게 뭔가를 한번 쓰시면서 해도 좋고요. 몰발해가지고 뭘 하고 싶다.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왜 하고 싶은지 계속 물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박사니 뭐니 이런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조금 이런 더 물어보세요, 스스로. 선생님 지금 스스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죄송해요. 예. 더 끌고 가긴 힘들지만 선생님이 그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자신을 내가 이런 위치가 초라하다 이제 그런 생각보다도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더 깊게 한번 그 숙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주변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지 예, 예, 마시고 예. 예, 지금 제가 답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걸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뭘 계속해서. 바라는지요, 제가. 네, 스스로 계속해서 뭘 쓰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거를 볼 수 있기 바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나에 대해서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가 올라왔을 때 일단은 그런 나에 대해서 마치 선생님이 긍정희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말을 긍정희님 친구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들리시나요? 화면이 조금 이제 예, 예. 기울었는데 접속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소리는 아, 나는데요. 들리세요? 아, 네, 됐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긍정희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긍정희님 친구가 했다면 선생님은 어떤 태도를 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하라 그럴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공부하라고. 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힘들어하는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아,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그 친구의 나에 음, 대해서요. 그런 음, 힘들어하고 나는 도서관 모임 나가는데 다들 뭐 교장도 했고 모두 했는데 나만 전업주부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어떻게 대해 주실 것 같아요? 너는 그런 거 없어도 인성도 좋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음, 너가 그런 거를 갖추지 않아도 난 네가 좋아. 그리고 음, 넌 지금 그대로도 음.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예. 그러면 그 진심을 선생님 안에 있는 그 나한테 그런 말 하는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그러셨죠? 예.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나가 올라왔을 때, 마음사의 무대에 그렇게 하소연하는 나가 올라올 때, 그 나하고만 동일시하고 있지 말고, 그 나가 마치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보듯이, 그 나를 선생님이 지금 그 친구한테 대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게 자비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해서 일단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지금 친구분한테 진심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주시듯이 네. 음, 자신을 대해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욕구에 대해서 이 동기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깊이 천착해 보시는 작업을 꾸준히 해보시는데 좀 쓰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네. 뭐가 답이 나오면 그럼 그건 왜 바래? 또 답이 나오면 그건 왜 바래? 또 답이 나오면 그건 왜 바래? 하고 깊이 깊이 한번 천착해 보시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말씀 나누죠. 네. 아, 네.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아닙니다. 길게 네. 해가지고. 네. 선생님 뭐 얘기를 이렇게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끝까지 네. 경청해 주시는 우리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채팅창에 소감이나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의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 선생님 소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긍정희님은 오늘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기 객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또 네.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 아, 저 다른 분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좋은 사례를 또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신 아니, 게 근데 이렇게 용기고요. 상담할 때가 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우리 그 동북센터에 정신, 한번 전화해 예? 보십시오. 어디요? 동북센터, 아, 우리 동북센터에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개인 상담의 전화하면은 경우 안내해 줄 최 선생님이 아마 안내해 줄 거예요. 네. 네. 일단 처음에는 그 선생님들 지금 채팅창에 그 타이밍이 한 템포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한 템포가 아니라 뭐 10템포, 20템포 뒤에 떠올랐을 텐데 아니면 안 떠올랐거나 네, 한 템포 후에 떠오르는 거 잘한 겁니다. 네. 스스로 칭찬하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반출을 멈춰주죠. 네, 박 선생님. 네. 어, 활장님, 윤 선생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네요. 네, 네. 아마 활장님의 근심을 좀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음, 네, 활장님 또 다른 사례가 있군요. 한번 숙고해 보죠. 어떤 건가? 그래서 한번 좀 마중물 잡이 문구도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서 네,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배 선생님도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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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서로 배우자의 행복에 대해서. 네, 음, 음. 활장님이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 긍정님한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긍정이님 마음속에 아마 또 배우자의 음, 신뢰에 대한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혹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좀 편히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많이 갔습니다. 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잊지 마시고 마중물 잡이 문구 또 꾸준히 하시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정한 한 가지, 적어도 이거 하나는 꾸준히 자비행을 하겠다. 우리 지난번에 금계, 권계 했죠. 권계로서 내가 이거 하나는 꾸준히 음, 자비행으로 꾸준히 실천하겠다. 그 권계 하나를 또 꾸준히 한 주 동안 지켜나가시면서 성장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닫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